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연호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영삼 박사님 모시고 특별하게 또 이영삼 박사님께서 3040을 위한 또 약간 솔루션과 조언을 제공하고 싶다. 뭔가 3040 나라의 미래가 될 우리 3040이 힘들어하지 않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3040 내 집 마련 현실 방안에 대해서 오늘 콘텐츠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우리 이영삼 박사님 모셨습니다.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이영삼입니다. 네, 박사님. 요즘에 특히 저하고 또 얘기를 하실 때 또 많이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3040에 대해서 요즘 좀 포커스를 또 많이 맞추고 계세요. 3040을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는 이유가 참 이번 정부뿐만이 아니고 이쪽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참 피해자다라는 생각을 많이 특히 이번 정부에서는 3040이 규제에 가장 큰 피해자가 아닌가. 참 불쌍해요. 먼저 간 사람들이 좀 리더를 해주고 안정을 갖춰주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 거에 대해서 우선 기성세대로서 우선 미안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크죠. 제가 이제 3040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구분이냐, 실거주에 대한 구분이냐, 이거를 못해요. 또 하나는 결정장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큰 걸 안 해봤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해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어떤 거를 할 때 결정적인 거를 못해요. 사실 뭐 실거주 따로, 투자를 따로 하기에는 그럴 만한 지금 여력이 또 안 되거든요, 3040이. 실거주라는 거는 부동산이 하락을 했던 상승을 했던 무조건 사야 돼요. 무조건 사야 되는 거고 투자는 구분해서 사야 돼요. 어떤 시기에 살 거냐를 내가 타이밍을 조절해서 사야 되는 거고 그거에 맞춰서 종목도 구분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은 이제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도 살 수 있죠. 왜 못 사요? 아니 왜냐면 대출 규제가 또 많이 바뀌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3040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두 가지가 있어요. 현 정부가 청약은 아주 개떡같이 만들었지만 그건 지금 보완을 할 여력이 없어요. 현 정부가. 그런데 뭐는 지금 좋으냐면 명의라는 거. 무주택이거나 일가구 1주택이거나 이런 명의라는 것과 또 하나는 규제 지역 내에서 어느 정도 기성 투자자들에 비해서 굉장히 자유스럽다라는 거지. 이게 지금 뭐 청약 같은 경우도 놓고 보면은 최근 그 과천 지정타 같은 경우 뭐 로또 분양이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지금 1순위가 거의 48만 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꼭 지금 로또 분양이라는 데 가서 내가 될 가능성도 없는 데 가서 사는 것보다는 어디 다른 데 될 만한 지역에 가서 살아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약을 할 거면 미리 좀 그렇죠. 계획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전략을 좀 잘 짜고 들어가야 된다. 어차피 3기 신도시 다 앞으로 2, 3년 뒤에 나올 거야. 그러면 그렇죠.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미리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지역으로 우선 받을 거 아니야. 또 젊은 청년들 또 받을 거 아니야. 또 나머지 것도 받을 거 아니야. 그죠? 그렇게 해서 자본을 마련해서 들어갈 생각을 해야 되죠. 박사님 그러면 청약은 일단 하긴 해야겠네요. 그죠? 청약은 무조건 해야죠. 네, 무조건 하면서 하지만 너무 청약에만 또 매달리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 뭐 전반적인 얘기는 뭐 항상 비슷비슷한 얘기들이 또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실제 사례로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그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건 정말 제 지인의 얘기인데 제가 이제 이런 부동산 방송을 하니까 이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본인이 지금 모아놓은 돈이 1억 정도 되는데 1억. 그럼 1억으로 실질적으로 내가 현실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자기는 어쨌든 서울에서 회사도 다녀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꼭 서울만을 고집할 생각은 없다. 뭐 경기도권에서도 충분히 출퇴근이 가능하면 그렇게 해볼 의향이 있다. 그런데 뭐 이제 종목도 사실 뭐 또 아파트도 있고 빌라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3040이 내 집 마련을 하는 어떤 그런 방법에 대한 좀 솔루션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혼을 했으면 가장 중요한 게 애들 환경적인 것도 애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데 우선은 청약을 해야죠. 청약을 한 거는 기대하고 두 번째가 이제 청약을 하면서도 내 집을 안 가지고 있을 거냐? 아니에요. 저는 집을 가지고 계세요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에 1억 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데가 3억대 중반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40%밖에 안 나오니까 아파트나 이런 거는. 그렇죠. 아파트는
들어갈 여력이 안 되죠. 들어가기는 어렵죠. 그러면 이제 뭐로 나가야 되냐면 다세대로 가야 돼요. 다세대로. 다세대. 다세대로 가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빌라로 가야 되는데 빌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고를 때 아예 새 빌라는 들어가는 건 저는 반대예요. 아예 새 빌라 들어가는 건 반대고 어차피 뭐 조금 시간적 여유를 갖고 하면 서울의 빌라나 이런 데들 보면 이제 우리가 거의 대부분이 연한이 차 있어요. 연한이 차 있어서 구역 지정이 돼 있는 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구역 지정은 돼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면 초창기 돼 있는 데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대부분이 들어가지 말라 그러는 데들 있죠. 추진위만 구성돼 있는데. 추진위만 구성돼 있는 데는 현재 들어가서 살아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조금 이제 주차 환경만 안 좋아. 시내고 주차 환경만 안 좋고 이 정도면 들어가서 사셔도 돼요. 그러면 추진위에서 그 어느 정도 연기가 지나가면 그 사이에 어느 정도 이제 돼서 청약을 내서 나가서 뭐 할 수도 있고 그 전세를 주고 아니면 뭐 이게 또 진행될 수도 있고 좀 장기간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세대 빌라를 들어가서 몸테크를 하는 방법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또 하나는 이제 지방에 그렇게 살기 어려우면 네네. 가장 중요한 게 직장이 어디냐가 제일 그렇죠. 중요하죠. 강남권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까도 뭐 보면 동남권이기 때문에 어쨌든 죽전이나 아니면 용인 쪽으로 빠지고 아니면 용인에서 좀 더 나가서 광주 쪽으로 빠지고 이런 쪽으로 빠져서 가는 게 좋죠. 본인이 뭐를 생각을 해야 되냐면 실거주가 우선은 조정구역으로 가면 대출이 안 나와. 그러면 비조정구역으로 빠져야 돼. 비조정구역에서 대출을 70%를 받으면 1억 가지고 갈 수 있는 아파트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 대신에 우리가 교통이나 개발 환경을 봐야 되지. 실거주는 반드시 올라갈 걸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럼 지금 말씀하신 조건에 해당되는 지역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그 지역 어디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광주 쪽, 경기도 광주, 전라도 광주 가지 말고 네, 경기도 광주에 경기도 광주 쪽으로 가면은 경전철 라인 쪽으로 경전철 라인 경전철 라인, 경강선 라인이나 경전철 라인 쪽으로 충분히 가능한 데가 있고 그다음에 M버스나 진버스가 반드시 서야 돼요. 그 서는 라인을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대단지를 찾아야 되고 대단지라고 얘기하면 1000세대 이상 최소한 편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데 그런데 가도 지금 어차피 비조정구역은 70%가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입주가 가능한 지역들이 나온다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운양동이나 김포, 운양동이나 아니면 저쪽 구례 쪽.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골드라인, 경전철이 가거나 아니면 집버스나 엠버스가 동시에 들어가는 데들 그런 데들 같은 경우는 지금도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광남권이면 거기보다는 광주 쪽이 더 유리해요. 그렇죠. 김포는 좀 아무래도 머니까. 김포 강남에서는. 쪽은 강서쪽이니까 굉장히 멀죠. 그러니까 네네. 아무래도 남쪽으로 이동하는 게 더 유리해요. 하남이나 남양주 쪽은 어떻습니까? 하남이나 남양주 쪽도 괜찮죠. 근데 1억 가지고 들어가기가 쉽진 않아요. 반드시 이제 실거주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 지인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반드시 전문가한테 상담을 하되 개발 호재가 있는 데를 들어가야 돼. 그냥 마음 편한 데 들어가면 마음 편하게 살다 끝나. 그러니까 지금은 비조정 지역이지만 그렇지. 앞으로 충분히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을 그렇죠. 미리 들어가서 미리 들어가야죠. 미리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면 과천을 가거나 뭐 강일적을 가거나 뭐 이런 다른 데가 다 뭐예요? 주변 가격보다 싸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가격이 이미 보장이 돼 있잖아. 지금 세대 제가 차익을 충분히 볼 수 있는 지역이니까. 그렇지. 어차피 네네. 들어갈 거면 아무데 뭐 이렇게 막 들어가지 말고 이미 시세 차익이 내가 여기 가만히 살아도 시간이 돼서 살아도 올라갈 지역을 살으라는 얘기지. 그럼 우리가 광주 쪽을 추천하는 이유도 광주 쪽이 이제 수많은 이제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LG 쪽하고 해서 들어갈 거고 거기도 이제 인프라가 점점 많이 깔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점점 택지 개발도 많아지고 가격은 올라갈 기회도 많아질 거고. 경기도 광주 쪽 참신하네요. 그렇죠. 생각 안 해보고 있었는데 여기가 비조정 지역이기 때문에 그치. LTV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러니까 내가 내 집 마련하려면 네네네네. 일단 대출이 많이 나온 데 가야지. 그렇지. 70%까지 받을 수 있는. 그렇지. 신용대출까지 받으면 더 좋고 그런 데로 가야지. 그래야 돈이 뭐 좀 되더라도 어느 정도 좋은 데를 살지. 그거 뭐 내 돈에 맞춰서 뭐 LTV DTI 안 나오는 데 들어가갖고 살아서 어떻게 하게 안 되지. 그 기본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오른데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데를 사는 게 좋겠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 거죠. 충분합니다. 1억 갖고도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뭐 찾아주세요 이거보다는 충분하게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박사님 그 어떤 직주 근접을 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광주와 김포 쪽을 놓고 보자면 앞으로 개발 호재 어느 지역이 조금 더 나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순수 투자인데 이제 네네네. 기간에 따라 달라져요. 순수 투자라는 건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실거주를 하면서 단기적인 거는 김포가 나요. 단기적 2년, 4년은 김포가 더 나을 수 있어. 더 올라갈 것이다. 더 올라가요. 그런데 장기적인 거 6년, 8년을 보고 들어간다 그러면 경기도 광주가 더 나요.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 김포는 마무리 단계, 마무리 단계고 광주는 이제 태동 단계야. 그러니까 어느 게 더 낫겠어? 광주가 그러면 아무래도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선택을 할 때 내가 2년, 4년 뒤에 만약 그런 거지. 과감하게 널뛰기 해야지. 김포 살다가 광주로 이사 간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항상 뭐를 초점을 어디다 뒀냐면 경기도 광주나 들어갈 수 있는 지역 몇 군데를 뽑아놓고 대기를 하고 있다 들어가야 되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2년 비과세를 확실하게 이용해 먹어야 되는 거야. 확실하게. 그러니까 2년에는 반드시 이사 간다. 그러니까 기간을 잘 활용해서 단계별로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이죠 계속 지금. 징검다리식으로 네. 올라가야죠. 그때 가서 또 상황이 많이 달라지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래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상당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세금 안 내고 올라간 걸 계속 이용해 먹고 이사를 다니실 수밖에 없어요. 뭐 결혼하신 분도 그렇고 안 하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안 한 분들 같은 경우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아예 재개발 지역 들어가서 단계로 뛰는 게 제일 돈을 확실하게 벌어서. 인천 같은 경우 재개발에 한 5천 내외, 1억 내외면 투자 가능한 지역들이 있어요. 네. 5천에서 1억 내외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좀 구체적인 방법에 그러니까 대해서 좀 우리가 이제 얘기해 주실 수 재개발은 단계라는 게 있어요. 5단계라는 게 있는데 네네네네. 조합 구성돼서 관리 처분까지 가는 거가 이제 마지막 단계들인데 네네네. 조합 구성 자기 전 단계에 들어가면 5천 갖고 살 수 있는 물건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근데 대신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항상 조합 설립 이후부터가 가격이 올라가요. 네네. 그 이전 단계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시행이 되고 완성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또 꽤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완성될 것까지를 기다리면 안 되고 중간에 매도 조합 구성되면 가격 올라가잖아. 그러면 또 팔고 나와야지. 언제 그거 다 될 때까지 기다릴 거야. 그건 안 되지. 못 믿어. 그래도 대략적인 기간을 조금 보통 그 정도면 찾아본다면 1, 2년에서 3년 정도를 보면 되지 않겠느냐. 1년에서 3년 그렇지. 정도 내에도 네. 충분히 어느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판단하고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능력만 되면 네네. 물어볼 수 있는 능력만 되면 조합 설립 전이냐 아니냐는 그 상황을 가서 보면 알아요. 근데 일반인이 가서 보면 어렵죠. 그러니까 그걸 항상 전문가하고 상담을 하고 하는 게 유리하죠. 공인중개사 가면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건 너무 믿으면 안 되고. 근데 한번 보면 거기다가 요즘은 거기 투명하게 돼 있고 시청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전 단계에 들어가는 게 상당히 유리하다. 그럼 지금 이렇게 그 조합 설립 인가 전 단계에 있는 매물들이 인천 재개발 지역 쪽에 꽤 좀 있습니까? 예, 많죠. 지금도 많아요. 주안이나 부평이나 이런 데를 들어가서 자기가 몸빵을 하고 있으면 당연히 뭐 거기는 절차에 따라서 올라가는 거니까. 어쨌든 뭐 실질적으로는 직주 근접이 또 가능해야 출퇴근하는데 또 무리가 없으니까 그 인근 지역에 그 전세 내지는 월세를 얻어서 이렇게 시간을 좀 갖고 갭 투자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좀 어떨까요? 1억 가지고서 그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네네. 1억 갖고 자금을 분산시킨다는 거는 실거주도 하면서 내가 투자도 하고 이런 거는 저는 좀 반대예요. 많이 반대예요. 그거는 죽으려고 환장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선은 그렇게 하면 일단 갭 투자는 가능하겠지만 갭 투자는 가능해요. 투자 뭐 5천, 6천, 뭐 3, 4천 가지고 그 나머지 5, 6천 가지고서 내가 실거주 집을 산다? 그럼 나머지는 다 월세를 내야 되는데 월세 주거 비용 누가 감당할 건데? 그게 안 되지. 말이 안 되지. 전세 대출도 막힐 거고요, 그죠? 그치. 전세 대출도 막힐 거고 뭐 대출 받는다 그래도 한계성이 있는데 80% 해준다 그래도 20%는 자기 돈 아니야. 그게 되겠냐고. 안 되지. 최소한. 그리고 지금 분양받으려고 그래도 1억 5천 2억은 있어야 돼. 자기가 살고 계약금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계약금도 못 내는데 무슨 청약이야. 보통
과천 지정타 같은 경우도 계약금이 20%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다른 데 가면 더 네네. 다른 데도 1, 2회는 내야 되는데 그럼 뭐로 내? 중도금도 1, 2회는 내야 되니까. 최소한 3회까지는 내야 되는데 1, 2, 3회 뭐로 낼 건데? 그러니까 그거 기본은 돼야 되는. 그러기 위해서는 분양을 무조건 받으라 하는 것도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지 받지.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희 지금 마포에 있는 부모님 오피스텔에서 저는 일단 살고는 있거든요. 근데 그 부모님 거지 제 거는 아니니까.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실거주를 할 수 있는 어떤 보금자리는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 상태에서 제가 제 집을 장만을 한다면 충분히 그런 어떤 아까 인천 말씀하셨고 광주 얘기하셨는데 어디가 조금 더 나을까요? 그러면 내가 그 부모 찬스 쓰는 거잖아. 부모님 아빠 찬스. 그 아빠 찬스 쓰는 거니까 그거는 갈 데가 많죠. 1억 가지고는 이제 투자는 될 수 있으면 재개발 쪽으로 가야죠. 재개발 쪽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인천 지역에서도 조합 구성돼 있거나 이런데 이제 좀 금액이 들어가는 데들 그런 데를 들어가죠. 개인적으로. 아까는 조합 구성이 안 돼 있는 데고 지금 이제 조합 구성돼 있어서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데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살 곳은 있으니까 그럼 인천이라든지 이런데 그렇죠. 지금 뭐 인천 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가 돼 있는 데를 들어가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조합 설립 이후 단계를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이후 단계하고 이전 단계하고는 굉장히 시간적 차이가 많이 나요. 조합 설립이 돼버리면 상당히 그때부터는 빨리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1억 갖고도 가능합니까? 그럼요. 찾아보면 1억 가지고 충분한 데들 많이 있어요. 뭐 대출 놓고 월세 놓고 들어가서 내가 안 들어갈 거니까. 그럼 몇 년 정도 봐야 될까요? 그 기간은? 그것도 2년 이상 보지 마세요. 2년 젊은 이상? 날에는 2년 이상 보지 마시고 2년 하시고 어느 정도 세금 낸다 하더라도 또 다른 데를 옮기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유리해요. 젊은 날에 지금 옛날 투자 방식 관습대로 투자해서는 안 돼요. 지금 상황이 계속 바뀌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과거에는 장기 투자나 이런 것도 괜찮았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조금 모아서 좀 더 나은 쪽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면 인천 재개발의 조합 설립이 돼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2년 안에 또 이제 다른 지역을 그렇죠. 물색을 하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그러면서 이제 분양도 노려볼 수도 있고. 네, 오늘은 3040 내 집 마련 현실 방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형식적이지 않은 조금 정말 깊이 있는 사례를 가지고 한번 파헤쳐봤습니다. 네, 오늘 박사님 정말 좋은 솔루션 많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네. 자, 앞으로도 또 이런 3040들의 조금 저희가 좀 사연을 받아서 네. 그 실사연으로 좀 이렇게 구성을 해보는 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주실 의향 있으시죠? 메일이나 이런 걸로 보내주시면 그걸 답변을 해드리고 제발 좀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그냥 막 판단 공부도 안 돼 있는데 막 물어보면 안 되고 어느 정도는 좀 자기 돈 투자해서 자기가 남는 거잖아요. 누구 돈 남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신중하게 좀 공부를 좀 하시고 하시는 걸 좋겠습니다. 네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사례로 여러분들을 위한 방송으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글과 사연들 남겨주시고요. 그중에 저희가 또 채택을 해서 다음 편 또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